자네는 저자의 말을 어찌 생각하는가? 저 미친놈이 짓거리는 소리지요. 아니, 조광진이라면은 근동의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요? 마을의 어려운 일은 모두 도맡아서 하고 정도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집을 고발한 재수의 친정까지 챙기는 거 보십시오. 노비들한테는 또 어떻고요? 헌데 왜 조광선 저자는 그 평판 좋은 조광진을 믿지 말라는 것일까? 저거 질투하는 거야 저거. 에이씨. 근데 검시 초안은 작성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이 목 졸린 흔적이고 여기가 얕은 상흔, 그리고 이것이 박조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 상처. 목 졸린 흔적, 박조이의 몸에 난 목 졸린 흔적. 이보게! 아이 깜짝이야. 아이 좀 기척 좀 하고 들어오세요. 매번 그냥 이런 것도 모르세요? 하여튼 날인지. 근데 그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십니까? 자네 복검 씨의 목 졸린 흔적이 사라진 걸 기억하는가? 예, 초검과는 달리 복검 씨에는 이 목 졸린 흔적이 사라졌다고 했죠. 헌데 이참만 그자는 먼저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칼로 찔렀다고 했지. 살아있을 때 목을 졸랐다고 말했세. 예? 살아있을 때 목을 졸라서 죽이려 했다면 죽인 다음에 목을 매단 것과는 목 졸린 흔적이 전혀 다르다고 했네. 그리 쉽게 사라질 수가 없어. 게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이참만 그자는 무기도 알아보지 못했네. 어쨌든 심장 박동이 멎은 다음에 가해진 손상하고 심장 박동이 있을 때 가해진 손상하고는 그런 출혈과 같은 생활 반응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참만 그자가 무기를 보고도 본체만 체하더라 그거죠. 보통 살인사건에 관여한 자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놀라기 마련인데 이참만 그자는 매양보는 농기구를 본 듯한 표정이었거든. 게다가 사건을 설명해보라고 하였을 때에도 그저 또 고신을 당할까 두려워 마구 지어내는 듯했지. 아유 머리 아파. 그럼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이참만 그자를 다시 한번 신문해 봐야겠네. 아유 뭐. 나리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정말. 이 소반은 무엇인가? 누가 다녀갔는가? 그게 여 목사에 갇혀있는 사내에게 들어온 소반인데 그자가 속이 더부룩하다고 못 먹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하면 소반에 밥을 먹고 일이 되었단 게인가? 예. 독살인가 그럼? 그래 보지는 않는데. 이참만 이자를 검험하게. 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자일세. 죽음의 원인은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예. 신장 오척 3푼
손과 발은 부드럽고 몸 여기저기 붉고 푸른 멍자국 보이고. 자, 이번에는 독살에 의한 살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요. 우선 은비녀를 시체 입안에 넣어두었다가 조협수에 씻어내어 독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은은 그 질소나 인 화합물에 반응을 해서 색깔이 까맣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극물이 질소나 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은에 반응을 하면 색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로 이제 은비녀로 독극물을 검출하는 근거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독극물이 질소나 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로 검사를 해본다는 뜻은 갖고 있지만 인이나 질소를 포함하지 않은 독도 있고 또 질소나 인을 포함했지만 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독극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무원록에 보면 이제 반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시체를 검사할 때 이제 밥을 해서 시체 입에다 넣었다가 그걸 이제 이 한지로 덮어서 얼마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밥을 꺼내서 닭에게 먹이면 닭이 죽으면 독극물이 있는 거고 안 죽으면 독극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개념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 구타에 의한 상흔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구타를 당해 죽은 시체는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머리카락과 상투는 어지럽다 하였는데 특히 몽둥이나 홍두깨 같은 타물에 의한 사망일 경우 상처가 푸르거나 붉거나 검게 부어올라 매우 검은 것이 특징이라 하였겠다. 그렇지. 이 상처는 장을 맞은 후 상하여서 요 갈라진 틈으로 바람이 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진물과 이 고름을 보십시오. 이는 장을 맞은 지 시간이 경과하여 살과 피부가 문드러진 후에 도끼가 침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흔입니다. 아무래도 심한 고신에 의한 사망인 것 같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세세히 살펴 정확하게 기록하게. 예. 하하 이럴 어찌 헐고 이런 변고가 웬 말인가. 이제 겨우 누명복복 풀려나려 할 즈음에 모진 곳인 못 견디고 옥중 고운이 웬 말이며 황천길이 웬 말인가. 아이고 이 참한 그자도 참. 아이고 그자의 파자도 참. 이처럼 우리 무원록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먹을 메고 죽은 사건, 매를 맞고 죽은 사건, 칼에 찔려 죽은 사건, 물에 빠진 익사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고도 많은 중에 그 모두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 우리 이참에 익사 사건이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세요. 우선은 아이고 나는 못 살겠네, 나는 못 살겠네 하고 붕덩 물에 빠져 죽은 시체의 경우 살아생전에 그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니 물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냥 코와 입을 통해서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참. 가는 흙과 모래가 코로부터 나온다면 생시에 스스로 물에 빠진 경우이고, 만약에 나오지를 않는다면 이는 죽임을 당한 후에 물에 던져진 것이라. 또한 시체의 복부가 팽창되어 있고 열 손가락의 손톱에 모래와 진흙이 묻어 있으면은 이는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본다 하고 무언록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우물에 스스로 빠져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두 다리가 아래를 향해 있는 법이고, 스스로 우물에 투신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우물에 던져진 경우라면 머리가 아래로 향해 있는 법이니 건져 올릴 때 어느 부분이 아래로 향해 있는지를 그것부터 살펴야 된다, 이런 말이요. 물에서 건진 시체에서 현대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물에서 빠져 죽었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누가 물에다 넣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직도 현대에서도 그걸 제일 먼저 감별하도록 돼 있고, 그 방법은 지금 무언록에 있는 방법도 그대로 그 개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속에서 사망한 사람은 물 속에서 호흡 운동을 해요. 그 호흡 운동을 하면서 약간데 강 바닥에 있는 진흙이나 모래가 기도나 이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기도에 있으면 그건 물 속에서 숨을 쉬었다는 뜻이고, 그거는 익사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박조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 공범은 최 씨가 보호를 해야만 하는 사람,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일 터인데, 조광선, 조광진, 여종 사단. 다녀왔는가? 네. 조광선은 그날 낮에 저작거리 백안에 가게 들르지 않았답니다. 저녁 때가 다 돼서야 말 한 장을 사갔다는데요. 그리고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막 버럭버럭 걸었다는데요. 낮에 다녀간 것이 아니라 저녁에 다녀갔다. 네, 저녁. 그날의 행적이라니. 허며 지금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이오. 이참한 그자가 죽고 나자 나를?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 아들은 범인이 아니야. 너는 평소 박조이와 조광진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지 않았느냐? 의심이 아니라 그것들은 실로 그런 사이였어. 광선아, 어찌 그런 말을... 왜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어머니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카랍시고 뻔질나게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그 자식이 제 부인을 희롱하는 것을요. 그 두 년놈들이 오밤중에 뒷문으로 나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부인이 초가지붕에 불을 낸 후에도 조광진 그 자식이 찾아와 몰래 부인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날 두 년놈들이 서로 수작을 하는 걸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부인은 울기까지 했고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더욱더 야단친 것이 아닙니까? 그건... 누구 손에 죽든 죽어 마땅한 계집이었어요. 그놈 역시 죽어 마땅하거늘. 광선아! 다시 도망치지 않을 테니. 술 가져오라고! 식전부터 왜 이리도 많이 마셨는가? 대체 언제까지 그 선량한 양반 흉내를 낼 거야?
네가 살아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 조광선도 조광진도 몰라. 누구냐? 널 죽이려는 자가. 네 이놈! 박조이를 살해하고 그 죄를 이참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모두 드러났다. 이러고도 내 죄를 발뺌하려 하는 것이냐?